네, 안녕하세요. 박혜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면접교섭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수준의 면접교섭을 받은 경우가 아닌 그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선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 면접교섭 일정의 일반적인 수준을 보자면 면접교섭은 보통 한 달에 2회죠. 매월 2회 진행을 하고 첫째, 셋째 주 주말 또는 둘째, 넷째 주 주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당일 면접일 수도 있고 숙박 면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개별적인 사안과 당사자가 요청하는 정도와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나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조금씩 다르게 정해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쨌든 매월 2회가 기본이고요. 여름과 겨울방학에 각 짧게는 3박, 4박, 5박, 6박까지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특별 면접 교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과 추석 명절에 각 1박 또는 각 당일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범위이고 이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어디까지 면접 교섭을 확대해서 받았었는지 저의 사례를 몇 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한 달에 3회였어요. 한 달에 3회였고 금, 토, 일 2박 3일로 면접 교섭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각 6박 7일이었고요. 그리고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연휴에 각 1박 2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 토, 일 2박 3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확대된 것이었고 그것도 월 2회가 아니라 월 3회로 예를 들어서 둘째, 셋째, 넷째 주 이런 식으로 금, 토, 일 2박 3일 숙박 면접을 하는 그런 확대된 면접 교섭을 인정받았던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 면접 교섭 인정받았던 또 다른 예시로 이 사건은 매주 인정을 받았어요. 매주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한 번은 1박, 한 번은 당일, 한 번은 1박, 한 번은 당일 이런 식으로 숙박과 당일 면접을 주말마다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인정을 받았고 이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각 6박 7일 인정을 받았고요. 설 명절, 추석 명절에도 각 1박 2일 인정을 받고 이 외에도 자녀의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에는 원한다면은 서로 협의해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입학식, 졸업식 이런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다 인정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폭넓게 인정이 됐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들의 특이점이 있었어요. 이 사건들은 양육권이 아빠에게로 인정됐던 사건이었고요. 물론 엄마도 강력하게 양육권을 주장을 했지만 양육권에서 양육자로 지정받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소송을 시작하시기 전에 협의 이용 과정에서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한 명시적인 그런 서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의했던 사실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의뢰인분들이 양육권을 주장을 했으나 양육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신에 이렇게 아주 폭넓은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좀 몇 년 된 사건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좀 어리고 그러면 숙박 면접을 아빠한테 잘 해주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빠가 이렇게 원한다고 하면 숙박 면접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때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일반적이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사건에서는 양육권을 원했던 아빠였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양육권은 엄마에게 가게 되었지만 공동친권으로 인정이 되면서 면접교섭의 정도도 월 2회 숙박 면접으로 인정이 됐고요. 이분은 이제 설 연휴, 추석 연휴 각각이 아니라 그냥 아예 설 연휴 한 번은 연휴 통째로 그게 2박이든 3박이 됐든 연휴 통째로 자녀들을 면접 교섭할 수 있게 됐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6박 7일 그리고 자녀의 생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이런 때에 자유롭게 만날 수 있되 양육자는 당일 면접 교섭권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인정받았던 그런 전례도 있었어요. 일반적인 범위의 면접 교섭이 월 2회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비양육자인 경우에 아이들을 매일매일 보고 싶고 주말마다 보고 싶다고 해도 주말마다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와버린다면 사실 아무리 양육자가 매일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어도 그 양육자도 주말에 아이와 일정이 있을 수 있고 주말에 아이와 어디 가게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기회가 완전히
균형이 박탈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균형 있게 양육자도 주말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아이와 보내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월 2회의 면접교섭을 일반적인 수준으로 정한 데에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수준의 면접교섭이 아니라 그 수준을 벗어나는 확대된 면접교섭을 원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충분히 재판상 과정에서 잘 주장을 해서 확대된 면접교섭을 얻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인이 그러한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자녀의 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아빠였는지, 어떤 엄마였는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보여왔는지 그것들은 다 어딘가에 다 남아있어요. 사진, 기록, 자녀의 마음속에 다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 소송에 이르러서야, 이제 와서야 소송상 유리함을 위해서 더 양육권 주장하고, 이제 와서 확대된 면접교섭을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제3자인 재판부라 할지라도, 변호사라 할지라도 사실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녀 출생 이후에 혼인 생활 동안 아이에게 정말 최선을 다한 부모라면 비록 부부 사이는 이제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러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확대된 면접교섭을 주장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혼 판결에서 면접교섭의 일정이나 방식의 부분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유연하게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